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페이지 185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아스팔트 용융 온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용융이라고 하는 것은 녹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녹이는 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자 연화라는 표현 있죠. 그게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1번 아스팔트 용융 온도는 아래표를 표현하며 용융 중에는 최소한 30분에 한 번 정도 온도를 측정하며 접착력 저하 방지하여 최소 200도씨 이하가 떨어지면 안 돼요. 굉장히 여러분 높은 온도입니다. 그래서 위험하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이제 1종 아스팔트, 2종 아스팔트, 3종, 4종 다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1종 아스팔트에 녹이는 온도 정도는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온도가 220에서 230도 정도죠. 요 숫자는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공시 주의사항. 자, 아스팔트 공사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시공시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자 아스팔트에서 우리 바닥에 배 기울기를 나타낼 때는 여러분 최소 50분의 1에서 100분의 1 정도의 기울기를 항상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 물매가 있도록 하라는 얘기죠. 다음에 자 두 번째 얘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두 번째 얘기 좀 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배기구, 설비, 보호 시트 및 기타 절충과 바탕에 접한 옥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처리를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를 하라 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목모서리인데 오목모서리는 또 아스팔트 방수일 때 그 외 방수일 때는 달리하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목모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해필 나무 각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나무 각재를 빼내고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럼 빼내면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거죠. 너 이거 어떻게 할래?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닌가요? 이거 자 이럴 때는 너 어떻게 하냐면 잘 보실래요? 아스팔트 방수일 때는 어떻게 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아스팔트 방수층 경우는 삼각 면처리 그 외 방수일 때는 여러분 직각으로 면처리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아스팔트 방수일 때는 여러분 이렇게 삼각형으로 메꾸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그 외에서는 저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냥 여기를 메꾸고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 직각으로 되는 거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볼록 모서리가 있죠. 야 그러면 너 오목 모서리 이렇게 되어 있고 볼록 모서리입니다. 볼록 모서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콘크리트가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왔어. 그러면 이걸 너 까내지 말고 그냥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모르타르나 콘크리트로 채워버리면 비스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볼록 모서리는 자 각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이거 정리 좀 잘 해놓으세요. 자 네 번째 갑니다. 일반 평면만 아스팔트에 붙이면 흘려 붙임을 한다. 여러분 흘려 붙임이 무슨 뜻이냐면 왜 우리 도배하다 보면 여러분 수건 같은 걸로 문대죠. 그런 식으로 자 이렇게 문대면서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아스팔트에 붙이면 흘려 붙임. 그래서 아스팔트 붙임은 흘려 붙임입니다. 붙임으로 한다.
또한 아스팔트 루핑의 겹친 폭은 길이 및 폭방이 모두 100mm.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무조건 우리 아스팔트뿐만이 아니라 모든 방수의 겹침의 길이는 표준이 몇 mm냐면 100mm예요.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했으면 또 겹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겹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겹친 길은 몇 mm 본다고요? 100mm.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또 겹칠 거예요. 이렇게 겹쳐. 자, 겹칠 때 이 길이도 몇 mm 본다고요? 100mm를 본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100mm. 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로핑 원칙적으로 물 흐름을 고려해요. 물매 아래쪽에서 물매 유료 향해 붙이고, 여러분 아스팔트 루핑이죠. 자, 루핑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자, 아스팔트 루핑과 펠트인데 이건 방수지입니다. 아셨죠? 방수지.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가야 돼요. 아셨죠? 모든 지붕재는 이래야 돼요. 왜 이게 좋냐고요? 자, 요걸 단면을 볼까요? 제가 여기를 먼저 붙였죠. 그 다음에 위에 겹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물이 차고 올라올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매 아래쪽에서부터, 여기가 물매 아래쪽이에요. 물매 아래쪽이 되는 거죠. 그럼 이쪽은 물매 위쪽이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부터 위로 향해 붙이라는 얘기죠. 자, 또한 상하층의 겹침치가 동일하지 않도록 붙인다. 다음에 또 여기다 아스팔트 깔고 또 할 때는 이 위치가 겹치는 치가 똑같은 위치에 오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자, 어쩔 수 없이 물매 위쪽에서 아래로 붙일 때 어쩔 수 없이 물매 위쪽에서요. 물매 위쪽에서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붙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면 잘못하면 타고 넘어갈 우려가 있죠. 원칙적으로 여러분 이럴 때는 여러분 요게 겹침이 얼마였냐면 100mm였어요. 그러면 너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물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는 요 겹침의 폭은 얼마? 150mm.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난간벽 방수 중에 지켜 올리면 높이 300mm 이상을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옥상에 가면 여러분 떨어지지 말라고 난간벽들이 있어요. 이 난간벽을 뭐라고 얘기하면 파라펫. 아니, 지금 여기서 난간벽이라고 하는 거죠. 이 난간벽은 내가 방수를 할 때 이 방수를 최소 얼만큼 올라와야 돼요? 여기서 너 여기 올라오는 게 최소 300mm는 올라와야 돼요. 이걸 지켜 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300mm 정도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 여기에서 자, 배수구멍인데 이 배수구멍이 막히거나 아니면 너무나 비가 많이 와서 이 배수구멍이 배수를 다 못하고 있을 때 차 올라올 것을 자, 예상을 해서 그만큼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 얼마 이상이요? 300mm 이상. 자,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 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 하나는 더 봐야 되겠네. 여러분 12번. 12번. 자, 평면부 콘크리트는 3m 대외로 신축준을 설치하고 파라펜 및 펜트하우스 주변 및 지켜올림면로부터 평면부 쪽으로 0.6m 내의 적당한 채도 신축준을 설치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난간벽 있죠. 그러면 이게 평평한 슬라브 맨 위에 마무리가 돼 있으면 여 위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커팅을 해서 잘라줘야 돼요. 잘라줘야 된다고. 자, 이걸 여러분 뭐라고요? 신축준을 하라는 얘기죠. 신축준을 두래요. 자, 그래서 우리 페이지 187페이지 보면, 자, 거기 보면, 자, 신축 조절줄로 나와 있죠.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균열이 여기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타고 넘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균열의, 그렇죠, 콘크리트 표면 균열 진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여기서 쓰는 신축조론입니다. 그럼 너 요 벽체수도 최초에 여기, 자, 여기 홈파는 요 간격이 필요하다고요. 이 간격은 최소 0.6m 정도 떨어져서 하고, 자, 그러면 너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요 간격은 3m 정도로 하라는 얘기죠. 실제로 돈 주고 저렇게 잘라버려야 돼요. 이 얘기가 지금 12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게 페이지 187페이지 보면 시멘트 액체 방수예요.
자, 두 번째. 자, 시멘트 액체 방수는 기본적으로 방수하는 공법들이 좀 있는데, 자, 이걸 잠깐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이 부분에 제가 방수를 할 겁니다. 옥상에다가. 가장 먼저 하는 건 기본적으로 방수액을 도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시멘트 풀 또는 시멘트 페이스트를 도포해요. 그 위에다가 또다시 방수액을 도포를 해요. 그 위에 뭘 하냐면 일정한 두께로, 자, 방수 모르타르를 깔아요. 자, 여기서 방수 모르타르는 방수액과 자, 시멘트와 모래를 섞은 게 이게 바로 방수 모르타르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게, 야, 너 모래는 그러면 굵은 게 좋냐 가는 게 좋냐? 이거요, 굵은 게 좋아요. 굵은 모래가 균열 방지 효과가 크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가 이거 1, 2, 3, 4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1차예요. 똑같이 1, 2, 3, 4 한 번 더 해서 이게 2차가 돼야 완벽한 하나의 세트가 돼요. 그래서 시멘트 액체 방수는 이 과정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한 번 더 해야 되냐면 균열이 잘 가서요. 균열이 잘 가서 두 번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 시공 방법이 나와요. 시공 방법. 자, 여기서 자, 그런 작업 얘기가 쭉 같이 나오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는데, 비유법 볼까요? 방수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물 사용 가능 시간 20도씨에서 45분 정도가 적당하다. 결론은 얘는 20도씨에서 45분 내에 끝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비벼서.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이제 페이지 188페이지 보시면 방수제 품질 나와요. 방수제 품질. 지금 자, 방수제 품질이라고 하는 시멘트 액체 방수에서는 방수제 품질입니다. 품질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A번 볼까요? A번에서 자, 여기에서 사용되는 시멘트가 있을 거예요. 그 시멘트는 여러분 일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일종 시멘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예요. 만약에 다른 시멘트 쓴다면 여러분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B번은 여러분 모래 얘기하는 거죠. 자, 모래는 균열 방지 효과인데, 그래서 크기는요 되도록 큰 게 좋다고 나오죠. 그래서 잎 범위 내에서 잎도가 큰 것, 그래서 알맹이가 큰 것을 사용해요. 그래야 균열 방지 효과가 좋아지는 거죠. 자, 10번 방수 모르타르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10번이요.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경우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물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한 방수를 혼합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최소 5분 이상. 결론은 시멘트 페이스트는 여러분 시멘트 페이스트가 시멘트와 물만을 섞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최소한 몇 분? 5분 이상 비빔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다음에 5분 이상 비빕니다. 다 같이 지금 D번도 그런 얘기 나와요. 자, 2번 갈게요. 2번. 자, 거기에서 보면 방수 시멘트 모르타르 비빔 사용 가능 시간. 자, 방수 모르타르 사용 가능 시간. 가능 시간은 자, 20도를 기준으로 해서 몇 분 내 45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이 아스팔트 방수와 시멘트 액체 방수의 비교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비교표는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페이지 189페이지 보면 계량 아스팔트 시트가 나와요.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예요. 시트 방수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 있고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시트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장판 있죠, 여러분. 장판처럼 얇은 창을 얇게 만들어서 깔아버릴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시트 방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재 페이지 190페이지 보시면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똘똘 발린 장판처럼 발린 아스팔트 시트를 얇게, 그러니까 아스팔트를 그 장판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것을 뒤에다가 토치램프로 가열하면 이게 말랑말랑거릴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위에서 눌러주면 접착이 됩니다. 이게 아스팔트 시트 방수예요. 근데 이 시트 방수는 왜 나왔냐면 결론은 아스팔트 방수가 위험하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대용으로 나온 게 바로 시트 방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페이지 189페이지 보면 세 번째 이음의 길이가 나와요. 세 번째 이음의 길이 볼까요? 자, 계량 아스팔트 시트의 상호 겹친 폭은 길이 방향으로 100mm 정도, 폭 방향으로 100mm 정도 이상으로 하고 물맥 아래쪽 시트가 아래로 가도록. 여러분 이음 길이는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몇 mm였어요? 100mm 가로 세로. 자, 그런데 또 하나 표현이 나옵니다. 물맥 아래쪽 시트가 아래로 가도록. 시트가 아래로 가도록. 여러분 이것은 외우는 지문이 아니에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경사가 있을 때 자, 작업을 진행하면 여러분 이렇게 되나요? 먼저 여기를 까는 거죠. 먼저 여기를 깔아. 그 다음에 깔고 그 다음에 깔고. 자, 이러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종가죠. 여러분 봐요. 물매의 아래쪽이고 물매의 위쪽이에요. 그러면 물매 아래쪽 시트가 물매 위쪽 시트에 아래로 가는 거 맞죠? 물매 아래쪽 시트가 아래로 가라는 얘기가 결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이런 표현이라고요. 이런 표현. 자, 니은번 지하 외벽면 수영장 등의 외 벽면에서 계량 아스팔트 시트 붙이기는 미리 계량 아스팔트 시트를 2m 정도로 재단해 사용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실래요? 자, 이게 이렇게 있어. 그러면 제가 아스팔트 시트를 이렇게 갖다 붙일 거야. 요 면에도 여러분 지금 붙일 거라고요. 문제는 여기서 요 재단을 몇 미터로 하라면 2m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너무나 길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면이 요쪽 면이 요 아스팔트의 모든 무게를 감당을 해야 돼. 그래서 잘못하면 늘어났고 여기가 찢어지거나 끊어져요. 그래서 너무나 길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면을 요쪽 면이 지금 전체적으로 2m 이내로 자르라는 얘기지 너무나 길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인 페이지 190페이지 보면 여섯 번째, 자, 일반 시공상 및 특징이 나와요. 자, 우리 지금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공상 및 특징. 결론 볼까요? 여러분 기억번 신축 재료는 신축성이 좋고 강도가 크며 외계에 대한 변형이 적은 것이 좋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니은번 종류가 그런 종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귿번. 자, 결론적으로 이 시트 방수는 특징이 방수 능력이 좋고 시공이 간단해요. 공기 단축이 가능하다. 얘는 그런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방수 능력이 우수하대. 또 하나의 조건 여러분 시공이 간단하죠. 시공 간단. 아스팔트 비해서 가열하고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공사 기간이 단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사 기간을 뭐라고 표현해요? 공기가 단축됐다고 표현하죠.
그다음에 보행료가 비보행료. 자, 작업을 하고 나서 그 위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있고요. 못 걸어 다니는 게 있어요. 자, 왜 그러냐? 못 걸어 다니는 건 그 위가 끈적끈적거려요. 자, 방수층이 벌써는 30에서 50mm 정도 둥글게 면접을 하고 나오고, 뭐 그 정도만 보시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번째 도막방수입니다. 여러분, 도막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의 막이에요. 도장의 막. 여러분, 페인트를 칠하면 하나의 막이 형성되는 거죠. 그걸로 지금 방수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이 도막방수는 말 그대로 페인트 칠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자, 두 번째 보면 시공상 문제점이 있어요. 볼까요? 바탕에 균질한 방수층 시공이 없다. 여러분, 페인트 롤러로 칠할 때 보면 한 번 칠하는 거예요, 두 번 칠하는 거예요, 세 번 칠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페인트를 칠하다 보면 내가 한 번 칠했는지 두 번 칠했는지 세 번 칠했는지 몰라요. 결국 이 얘기가 방수층이 균일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모재의 균일에 대한 추정성이 저하된다. 자, 만약에 바탕면이 갈라지면 이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단열이 요구하는 옥상층은 불리하다. 왜? 우리가 아스팔트 방수라든지 또는요, 자, 이런 시트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두꺼워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위에 보호물탈도 얹어져다 보니까 그만큼 단열 성능이 조금 증가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페인트는 단열 성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내구성 있는 보호층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 도막방수도 보호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자, 신뢰되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방수성이 그만큼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역번, 니읍번인데 여러분 우리 일반상에서 보면 니은번에 보면 바르기의 폭은 100mm 이상이라는 얘기 나오죠. 바른다는 얘기는 결론적. 자, 어떤 작업을 어느 정도 우리가 폭을 정해놔요. 그 폭을 정해놓을 때 그 다음에 또 겹쳐서 칠할 때는 100mm 정도 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자, D급번은 좀 보고 가야 돼요. D급번. D급번, 이액형 방수의 주재와 경화제. 여러분, 이액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메인 재료가 있고 이것을 경화시키는, 자, 경화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써야 돼요. 그래서 이액형 방수의 주재와 경화제의 혼합은 전동 혼합기를 사용. 자, 그래서 뭘 쓰라고요? 전동 혼합기. 자, 그래서 드릴에다가 여러분 저 뒤에다가 막 섞는 걸 만들어 놔요. 그래서 막 섞습니다. 자, 이게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면, 전동 혼합기는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겨 핀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것 쓴다. 자, 그래서 전동 혼합기는 회전이 느린 것 사용해야 돼요. 요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뭔 얘기가 나오면 핀홀이라는 표현 나오죠. 핀홀. 자, 그럼 핀홀은 뭐냐? 혹시 이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 이거 칠하고 나면 거품이 생겨요. 이게 거품이 생기는데 이 거품이 나중에는 좀 커지다 뻑 터져요. 문제는 터지면 이 구멍이 메꿔지는데 이 구멍이 바늘처럼 조그만하게 구멍이 생겨요. 이 구멍을 여러분 핀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핀홀은 좋은 거냐고 나쁜 거냐고요? 결론은 나쁜, 즉 방수의 하자의 원인이 되는 게 바로 핀홀입니다. 그럼 핀홀은 어떤 원인이냐면, 여러분 처음에는 안 생기지만 이게 조금 물이 여기에서 침투를 하다 보면 여기에 점점 넓어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 핀홀은 여러분 나쁜 거예요. 결론은 핀홀을 없애기 위해서 회전이 느린 것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섯 번째 실링 방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실링 방수는 우리가 흔히 실리콘 또는 실란트 이걸 써서 여러분 방수하는 걸 실링 방수랍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유리 사이에 여러분 지금 우리 실리콘 쐈죠. 아니면 방수에 균일 가니까 그 실리콘을 자 표면에 덮여서 막아버리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실링 방수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여러분 백업재 또는 뒤체험재가 나와요. 자, 그래서 백업재, 뒤체험재 여러분 사진을 보면 이렇게 동그란 가래터처럼 생긴데 말랑말랑 보온재예요. 자, 이걸 갖다가 이용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세 번째 보면 용어 해설이 나와요. 페이지 192페이지. 용어 해설에서 먼저 나오는 게 여러분 무브먼트 움직인다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논워킹 조인트가 있고요. 자, 세 번째 워킹 조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논워킹 조인트는 여러분 지금 움직임이 없는 거고, 없는 이음을, 자, 워킹은 움직임이 있는 이음, 이걸 워킹 조인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게 지금 네 번째 보면 본드 브레이커라고 나와요. 본드 브레이커. 이게 본드 브레이커가 뭐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냐면, 방금 위에, 여러분 위에 있는 백업제 있죠? 백업제 역할과 거의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백업제에 관련된 얘기와 본드 브레이커에 관련된 얘기가 사실은 실린 방식에서 주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지금 바로 밑에 있어요. 자, 네 번째 시공시 줄눈의 구조입니다. 자, 우리 교재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1번 줄눈의 깊이가 소정의 치수보다 깊을 경우는 백업제 등으로 줄눈의 바닥을 만들어 소정의 깊이를 확보하고, 자, 두 번째 워킹 조인트의 경우는 줄눈 바닥에 접착시키지 않는 이면 접착의 줄눈 구조라고, 워킹 조인트의 경우는 3면 접착의 줄눈 구조를 표준한다. 요 얘기. 자, 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인데, 자, 워킹 조인트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죠. 자, 움직임이 있어. 자, 움직임이 제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제가 실리콘을 쏩니다. 자, 실리콘 쏘는데 어떻게 쐈냐면 요 전부 다 여기다 다 채워버렸어요. 다 채웠어. 그러면 몇 면이 접착이 되어 있냐면 여기 한 면, 여기 두 면, 여기 세 면, 3면이 접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움직임이 생깁니다. 자, 움직임이 생기면 여러분 거짓말 보태서 이렇게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벌어지면 문제는 뭐냐면 실리콘은 고무 성분이 있기 때문에 탄성이 굉장히 좋아요. 쭉쭉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 쭉쭉 늘어나고 싶어도, 자, 얘는요 지금 여기서 꽉 잡고 있는 힘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생겨요. 만약에 이게 더 심해지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가운데가 찢어지거나 이쪽 면 아니면 이쪽 면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떨어지거나 찢어진다는 얘기는 방수성능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움직임이 많을 때는요, 이렇게 움직임이 많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여기에다 여러분 바닥에다가 테이프를 붙이는데, 이 테이프는 바닥에는 지금 붙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걸 여러분 본드 브레이커라고 얘기합니다. 본드 브레이커. 접착을 방지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가니까 여기에 접착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없어져요. 또 하나 어떤 걸 하냐면 여기다 저렇게 가래떡 같은 걸 집어넣어. 여러분 얘가 뭐였어요? 백업제, 뒤체험제라고 하는 거죠. 이 백업제를 채워요. 얘는 이 홈보다 더 큰 걸 갖다 끼워야지 홈보다 작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끼워 넣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실리콘을 쏩니다. 자, 실리콘을 쏴. 자, 문제는 얘도 이런 힘이 작용이 돼서 이렇게 벌어지면 얘가 여러분 이렇게 갑니다. 문제는 얘들은 잡아당기는 힘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따라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고무줄을 쭉 늘려도 여기서 잡아당기는 힘이 안 생기니까 얼마든지 잘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이거 결론은 여러분 백업제 본드 브레이커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접착이 안 됩니다. 방지하고, 이면 접착이 되도록 이면 접착을 유도하는 재료가 유도하는 재료가 바로 백업제 본드 브레이커예요.
결론 이래서 여러분 삼면 접착이 되는 곳은, 즉 움직임이 많은 곳은 절대 삼면 접착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가 여러분, 자, 두 번째 이렇게 나와 있죠. 두 번째 워킹 조인트의 경우는, 워킹 움직임이 많은 조인트죠. 조인트의 경우에는 자, 줄눈 바닥에 접착시키지 않는 몇면 접착이요? 이면 접착이 되도록 하고, 세 번째는 논 워킹 조인트의 경우는, 자, 움직임이 없으니까 나는 얘는 뭘 삼면 접착이 돼도 되는 거죠. 삼면 접착이 되도록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원칙이 되는 거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안 움직일 때는 다 채워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페이지 192페이지 여섯 번째 번 시공시 일반상 나와요. 자, 거기 보시면 여러분 충전하기 전에 프라이머를 도포합니다. 프라이머를 도포한 이유가 이 실리콘이 잘 접착이 잘 되도록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자, 단 백업제 등에는 도포하지 않는다. 절대 백업제는 여러분 이걸 접착이 되면 안 돼요. 움직여야 되니까. 자, 두 번째 프라이머 도포 시 먼지 티끌들이 부착 없게 하고, 자, 다음에 특별한 얘기는 없지만 여러분 여섯 번째 볼까요? 여섯 번째 기온이 자 현재에 낮거나 즉 5도 이하, 또 하나 너무 높거나 즉 30도 이상, 이런 얘기 나오죠. 구성부재의 표면 온도가 50도 이상해서는 안 된다고요. 표면 온도가 50도 이상. 자, 또 하나 습도가 나옵니다. 습도. 자, 습도는 85% 이상. 그 다음번에 나와 있죠.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지금 뭐예요? 작업을 금지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 기본적인 자, 어떤 방수의 종류에 대해서 기본적인 특징들과 시방수에 나오는 얘기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지 못한 내용들을 여러분 기본적으로 꼭 읽어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 제가 한 내용만 하면 되냐고 여쭤보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기본적으로 우리 교재에 나오는 얘기가 시방수에 관련된 얘기도 같이 나와 있으니까 이 얘기도 여러분 같이 정리를 해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있는 여러분 지금 지하시설기에서 따른 방수공사, 지하실 방수, 안방수공사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